네, 잘 휴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변화 관리 방법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세션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변화 관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중요성을 보일 수 있는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변화 관리를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변화 관리를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상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변화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각 사에 맞춰서 뭐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변화를 독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준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변화 관리를 독려할 수 있는 사내 이벤트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왜 변화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변화 관리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변화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 관리란 어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도구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단순한 가이드나 교육만으로 충분히 자신의 업무에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는 회사 이니셔티브로 변화를 시도했을 때 그 변화가 잘 사용자들에게 랜딩할 수 있도록,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변화 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관리는 작은 이니셔티브부터 또 굉장히 회사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큰 그런 부분들까지 꼭 고려가 돼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화면에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변화 관리의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주요 이점들을 잘 사용자들에게 안내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하며 계속 이 관심과 적극적인 뭔가 참여들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가끔씩은 힘들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마주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 안에서 그 트랙을 유지하면서 계속 직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변화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첫 시작 단계부터 그리고 배포의 영역까지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자 아젠다다라는 부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솔루션을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배포를 할 때 어떠한 변화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어떤 접근으로 또 어떤 사고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사실 저희가 과거부터 이제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여전히 이 방법론을 저희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이 장표를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업무 도구를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배포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플래닝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배포해내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 라이브를 한 이후에 향후 서포트를 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푸른색으로 저희가 강조된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코어 IT부터 시작해서 조금 IT에 일반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런 도구들이 잘 워킹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첫 시작 단계를 거치고 얼리 어댑터를 기반으로 IT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은 아니지만 현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변화를 경험하시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화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 전사 배포를 한다라는 단계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말씀 장표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리 어답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도구를 서비스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통 IT의 주도로 아니면 뭐 그 필요로 하는 팀 위주로 1차 진행을 하고 배포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팀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주도로 기술적인 체크리스트만 검증하고 나서 배포가 됐을 때는 현업 사용자가 그 도구를 받아들였을 때 뭐 난이도가 높은 도구일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사용했던 거와 너무 이질적인 도구일 수도 있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특정 부서, A라는 부서의 니즈로 시작됐으니까 이 부서부터 시작할게 또는 IT 부서부터 시작할게 뭐 세일즈부터 할게 라고 특정 부서를 제안하게 되면 이 부서가 전체 회사의 대표성을 띌 수 없고 특정 업무에 집중된 영역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 배포 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얼리 어답터에 대한 부분이고 이 얼리 어답터를 선정할 때 전체 직원의 보이스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직군이면 직군 또는 뭔가 직급의 레벨이면 레벨 뭐 아니면 그런 직종에 따라서 아주 골고루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나서 전사 서비스가 되어야지만 안정화된 배포가 가능하다는 부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장표가 저희가 그 오늘 세션에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 장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의 변화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구글의 방법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글 워크스페이스 또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저희는 정말 고민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폰서십이 중요하다. 스폰서십. 사실은 과거에 뭔가 임원의 뭔가 지원이라던가 뭐 스폰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위에서 뭔가 변화를 눌러서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너무나 강압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스폰서십은 변화를 주도할 때 사실은 위에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변화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미션을 공표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좀 상위 레벨의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 굉장히 많은 풍파를 맞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폰서의 참여, 뭐 경영진이나 후원자 또는 리더와 함께 브리핑을 실시하고 그분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공감할 만한 방향성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스폰서십을 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임원이나 조력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과 함께 우리 조직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맞는 조직인지를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은 뭐 제조회사이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임직원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형태의 아젠다가 이 단계에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누구인지 그 사용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업무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업무해왔던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 단계가 함께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 이렇게 붉은색 줄에서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내의 임직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우선 고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조직 분석이 된 이후에 이 조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 교육이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계획도 함께 다뤄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첫 시작점 부분에서 다뤄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변화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스폰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뭔가 기대감, 우리의 목표만 가지고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직을 분석하고 정말 우리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인가를 분석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 회사에게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가장 적합한 교육의 방법론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첫 단계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끝났으면 이제는 정말 시작을 하는 이네이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이때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임원분들 그리고 뭔가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것들을 함께 추진해 주실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챔피언이란 어떤 정의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앞서 이제 화면에서 얼리 어답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도구를 체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바로 챔피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변화를 주도하는 챔피언들을 선정하시는 것, 그것이 스폰서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챔피언 분들은 특정 직군이나 특정 연령이나 뭐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골고루 있는 분들만 딱 모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전사의 의견들을 낼 수 있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령도 좋고 직군도 좋고 또는 이제 본인이 정말 나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참여자 분들도 좋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챔피언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셔서 그 주도의 핵심 주축으로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조직을 분석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뭔가 도구라던가 아니면 이 도구를 기반으로 뭔가 미션들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수행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저런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챔피언을 통해서 모셨던 분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미션들이 우리 회사 전체 직원에서 확산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내 캠페인으로 뭐 카카오톡 쓰지 말고 구글 챗, 뭐 사내의 메신저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미션을 했을 때 어떤 영향도가 있을까요? 이걸 정말 강제로 막았을 때는 어떨까요? 또는 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어떨까? 이런 것들을 영향도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사 차원에서 이게 확산해서 실제 검증한 건 아니더라도 이럴까 저럴까를 분석하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이 푸른색 단계에서 해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계획과 이제 교육 계획을 이제 하셨다면 그것들을 실제로 실시해보고 커뮤니케이션의 첫 단계들을 뭔가 마케팅성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도해보실 수 있는 단계가 푸른색 단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푸른색 단계에서는 이제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챔피언을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구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 출연됐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도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볼 수 있는 이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커뮤니케이션과 교육들을 순차적으로 얼리 어답터, 즉 챔피언부터 실시해 가면서 잘 되는 건 뭐고 변경해야 되는 건 뭐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타진하는 단계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고 노하우가 쌓였을 때는 이제 정말 전사 차원으로 이 변화를 공지하고 활발하게 교육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확산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조직 전체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의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서 이제 교육하고 실제 이 아젠다를 전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때 명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나 요청 사항들을 받았을 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일지를 평가해서 빠르게 이슈 사항들을 해결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단계까지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말 전투에 나가는 거거든요. 뭐 전투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이 변화 관리를 좀 무섭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의 제품을 들고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전체 직원의 대상으로 이제 부딪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딪히는 단계에서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적합한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빠르게 이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이 노란색 단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는 얼리 어댑터를 통해 얼리 어댑터나 챔피언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전사 대상으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노란색 단계 확산의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 라이브가 되고 이제 우리의 업무 속에 도구들이 잘 활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우리 배포 다 했잖아요. 우리 이제 교육도 한 번씩은 다 했고 다 쓰시잖아요. 라고 탁 무자르시 자르고 우리 변화 성공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제 계속 무언가를 촉진하고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단계를 거쳐 이제 초록색 단계를 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챔피언들이 지속적으로 헌신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은 이 단계까지 변화의 성공을 이뤘는데요. 이 도구를 기반으로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유즈 케이스도 발굴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 더 쉽게 일할 수 있대요. 와 같은 이런 혁신의 뭔가 기술들 또는 새로운 것들을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초록색 영역 진짜 그 계속 그 체득하면서 우리 삶에 녹아들지만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들을 이뤄나가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얼마나 잘했고 또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이상을 바라진다라고 하면 새로운 미션이나 새로운 혁신의 이니셔티브를 사내에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속 참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독려할 수 있는 교육과 뭐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사실은 정말 그 모든 솔루션을 도입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 전 또는 다른 솔루션을 도입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 단계를 참조하셔서 변화에 대한 뭔가 방법론을 적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변화를 시작할 때 단순히 기술 교육만 또는 단순히 뭔가 피드백을 잘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폰서를 하시는 임원의 역할, 챔피언의 역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지속 가능한 변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또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또 드리고 있냐면 저희 PSO,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이제 서비스 팀에서는 이 변화 관리 방법론에 대한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럴 때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준비 활동에서 꼭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활동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전체적인 단계를 설명드릴 때 이제 준비 활동은 무엇이고 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때는 뭐 어떤 게 또 필수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식적인 오퍼링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전환을 할 때 변화 관리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간소하게나마 이런 방법론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주도하는 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면 사실 저희 팀에서도 이런 프리세일즈 차원에서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새로운 도구,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 자체는 굉장히 관심 있고 또 접목해보고 싶은데 정말 이 도구를 우리 업무에, 우리 회사에 잘 녹여서 변화를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시다라고 하면 구글에는 이런 변화 관리 방법론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교육 활동을 했을 때의 요구사항을 식별하거나 하는 것들, 그 외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워크스페이스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앞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이 고객과 파트너분들께 지원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챔피언을 양성하고 그리고 임원들을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 교육이 되면서 우리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워크샵 형태를 조금 고객분들과 파트너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셀링샵과 이규제큐티브 출고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나온 취지는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도구를 처음에 이제 뭐 사내에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단계에서 든든한 조력자나 후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 도구를 썼더니 정말 좋아지네.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네. 라는 걸 느껴야지만 나 이거 한번 챔피언 할래요.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발표 자료에서 누군가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유튜브에 있는 뭐 좋은 기능들을 본다고 해서 기능 리스트를 본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도구가 정말 내 업무에 잘 맞고 내가 썼을 때 편하다고 느껴야지만 저는 정말 이거 잘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잘 쓰게 제가 한번 챔피언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워크샵은 어떤 거냐면 직접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팬이 되고 스폰서가 되고 그리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워크샵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워크숍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슬링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사용자, 일반 그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에요. 크게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냐면 저희가 일주일 정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풀 트라이얼이거나 아니면 이미 계약하신 고객분들이지만 아직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고객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시는 계정이나 그 트라이얼 계정을 통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핵심 기능들을 스스로 셀프 스터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주요 자료에 대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간단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폼을 전달드립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정말 워크스페이스를 이해하고 있고 나의 사용 수준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챔피언으로 임명할 만큼 높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간단하게 칩니다. 뭐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말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성만 가지고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질의서들을 저희가 드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획득하셔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시간 반나절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향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챔피언이 돼서 반나절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미션을 팀 단위로 해결하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능만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라 라는 것을 드릴 거고 그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주요 팁을 안내받는 것 플러스 스스로 미션을 해결하면서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속속들이 보는 그 체험을 슬링샷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물과 그리고 이벤트성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등한 선물 1등 하신 분들 또는 챔피언 팀에게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로고와 챔피언이라고 쓰여 있는 뭔가 상패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기도 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적극적인 형태의 뭐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 슬링샷 자체로 저희 파트너분들께서도 이렇게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슬링샷을 통해서 순수하게 워크스페이스 기능에 푹 빠져보고 그 기능만 가지고 실제로 미션을 수행해보고 내가 이렇게 빨리 이해하고 난 챔피언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이 있구나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워크숍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왼쪽에 슬링샷이 일반 현업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핸즈온이 많고 뭔가 이런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임원들이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도구가 사내의 임직원의 업무와 문화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세션을 시작으로 임원분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핸즈온이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국내에 그 고객분들께서는 임원 세션이라고 하면 사실 임원분들은 딱 정장 딱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한번 듣고 30-40분 들으시고 가시는 성격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보고받는 것에 익숙하고 하지만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 이니셔티브 자체가 모두가 변화하고 모두가 이 도구 안에서 수평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한 피드백이 단순히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 팀 차원의 임팩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바로 필요하면 바로 임원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됐던 바로바로 그 피드백을 구할 수 있는 문화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임원분들부터 말랑말랑하게 직원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생성해서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 초안이 이건데 의견 어떠세요?를 물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시고 정말 간단하지만 바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핸즈온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임원분들을 학습시켜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70이 70분이에요. 임원분들께는 너무나 긴 시간을 이제 뺏는 것이 송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70분 동안 임팩 있게 왜 임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원분들이 이런 액티비티를 충분히 숙지하고 변경이 됐을 때 다음에 직원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워크숍이 자사의 변화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슬리샷.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는 명확해요. 사용자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속속들이 전체 기능을 확인하고 채택률이 높을 수 있게. 나 이 기능 몰랐는데 슬링샷에서 미션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보이스 타이핑 기능이 있네.
또는 코멘트 기능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팁과 요령들을 제공하는 도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챔피언이 되시면 이제 충분히 리워드도 받으시고, 재밌게 사내의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슬링샷은 그 사전에 저희가 미리 드리는 트라이얼이나 지금 자사에서 활용하고 계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자가평가 또는 자가학습을 진행해서 과거에는 몰랐던 기능들을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번 숙지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첫 풀트레이닝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일, 워크샵 당일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서 또는 파트너사의 엔지니어나 영업분들께서 워크스페이스의 기능들을 직접 소개하는 세션과 함께 게임 형태로 미션을 드리면서 미션 수행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조별로 나눠서 수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위 팀이 선정이 되게 돼요. 그럼 1위 팀을 칭찬하고 시상하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이 슬링샷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그리고 슬링샷을 할 때 저희가 과거에는 뭔가 미션들을 그냥 업무와 관련 없는 미션들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업무와 관련된 미션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게 정말 업무 진척도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보이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또는 구글 코리아, 구글 클라우드 팀 이렇게 하면 한국 컨텐츠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영어로 진행해야 돼서 부담스럽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슬링샷 같은 경우에는 다 한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컨텐츠에 물론 신규 기능은 일부 영어가 포함될 수 있지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막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팁들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 평가할 때도 저희가 오역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한 땀 한 땀 저희가 실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표현된 내용 없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답을 마크하실 수 있도록 평가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습 체크리스트도 한글화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니메이션 된 거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영문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국어로 저희가 다 번역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학습센터가 되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뭐 누르면 무슨 기능, 또 무슨 기능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메일, 캘린더 다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체크리스트도 좋기는 하지만 학습센터 보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센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이제 소개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셀프 스터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서 오프라인 미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사실 국내에 가장 큰 그 육가공 업체 중에 한 곳에 이 슬링샷을 진행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그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링샷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을 때 예시인데 이렇게 구글 캘린더로 미리 일정 송부하고 그리고 조를 미리 나눠야 된다. 미리 나눠서 진행하는 게임이다 정도의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를 이렇게 나누고 이제 세션을 시작하면 기초적인 구글 워크스페이스 세션 진행하고 이렇게 미션을 드려요. 그래서 미션을 조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능적인 미션과 함께 아이디어 도출까지 같이 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미션을 저희가 드리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회사의 넥스트를 뭔가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만들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미션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밀키트와 관련된 거 또는 1인 가구가 요즘 많아지니까 1인 가구를 겨냥한 뭔가 상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디어를 막 내세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에 그 미션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걸 발표 자료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마케팅 자료도 만들어보고 의견도 취합해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의 미션 테이블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션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지
계획 작업,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이제 구글의 클래스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는 뭐 구글 닥스를 써서 워킹 닥을 만들고, 직원분들을 초대하시고, A라는 사람, 마케팅을 담당한 사람은 마케팅의 아젠다를 입력하시고, 세일즈는 세일즈, 또는 인사팀은 인사팀의 의견,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미션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미션 테이블로 쭉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푹 한번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기능도 학습하면서 우리 회사의 아젠다를 정말 고민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니까 결과물이 정말 어떤 보고서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준으로 발표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푹 빠지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챔피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이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원 대상의 워크숍은 조금 아젠다가 다르기는 한데 뭐 이제 임원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저희의 조금 하이 레벨 분들의 뭔가 환영사라든가 각 임원분들이 뭔가 오프닝을 해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구글의 컬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가장 잘 쓰는 구글의 문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문화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문화적이고 또 임원 레벨에 맞는 하이 레벨로 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세션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설계 사상, 그리고 구글이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이 레벨로 쭉 피치를 하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투명성, 오너십, 협업, 위험 감수 이런 아젠다들을 워크스페이스의 기술로 쭉 풀어내서 세션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핸즈온 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객사마다 조금은 유연하게 이제 핸즈온 랩에 대한 옵션들을 바뀔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리테일이면 리테일, 제조면 제조 또는 뭐 금융이면 금융 그 인더스트리를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 챌린지를 고객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임원으로서 이런 비즈니스 챌린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거예요? 또는 어떻게 뭔가 본인들의 일정 관리를 하고 타임 매니징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챌린지와 함께 미션지를 또 드려요. 그래서 지금 뒤에는 저희가 어떤 그 특정 가상의 회사의 뭐 시나리오를 드리는 건데 뭐 이런 형태로 시나리오를 드려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단들을 직접 임원들이 만들어 보게 하고 실제로 데모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요 한글에 대한 캡션까지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고객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초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서 실제로 그 임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미션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활동으로 기입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령 과거에 임원분들께서 그 사내의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보고만 받다 보니까 뭐 채팅룸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시고 또 워킹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임원이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채팅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임원이 만든 방에 임원분들께서 초대하고 싶은 직원들을 초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보내게 저희가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은 채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이 미션이 끝나면 임원분들은 이제 스페이스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게 되고요. 또 회의록을 임원께서 직접 오픈하셔서 앞으로의 위클리 미팅에 회의록을 임원님이 소유권자가 돼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팀의 일정, 팀 위클리라던가 팀 원과의 원오원 미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이 워크숍에서 다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의 임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설정들이 또는 뭔가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구현되어 있을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지만 재밌는 거 플러스 실제로 임원분들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또 공급업체와 격주로 반복되는 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팀원들은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실제 데모와 함께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세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40분이 다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도구 자체로도 분명히 편하고 또 쉽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고 이런 도구로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빠르고 뭔가 생산성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적응해서 이 기능을 100배 쓸 수 있는가? 라는 것에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저희와 함께 그리고 저희의 파트너들과 함께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수행해 보시고 수행했을 때의 이슈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얼리 어답터나 챔피언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사로 확장해 나가 보시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구하고 이런 변화가 머물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부분이 변화 관리를 통해서 꼭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글 주도 그리고 구글의 파트너 주도로 슬링샷과 270이라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선물들을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쉬운 문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 퀴즈를 낼 텐데요. 나 이거 답 안다 라고 하면 채팅창에 빨리 써주시는 두 분께 저희 마케팅 팀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선물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용자가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다 올라오고 있죠. 네, 벌써 달림 과장님 축하합니다. 역시 저희 최고의 파트너 엔지니어이신 달림 과장님이 주셨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어느 분이 빨리 쓰셨는지는 못 봤는데요. 저희 마케팅 팀의 은우님께서 이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영문으로 올라오셨던 분 계시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글 기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했으면 선물이 나갔을 텐데 아쉽네요. 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손가락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거는 타이핑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내의 변화 관리에 중심을 담당해 줄 분들로 기술을 먼저 익히고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얼리 어답터라고 불렀습니다만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방법론에서는 세 글자 땡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네,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챔피언이죠. 그래서 1번 문제 변화 관리 그리고 챔피언에 대한 문제까지 두 분씩 각 문제당 두 분씩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